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암 자연치유 10가지 비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자연치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지만 정작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PPT 강의를 통해 음식과 건강 그리고 자연치유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식탁은 안전할까요? 현대인의 식탁과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육류 중심의 식단이 늘어나고 있고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과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맛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 어디를 틀어도 음식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화려한 비주얼, 연예인들의 감탄사는 시청자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 콘텐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육류 중심의 콘텐츠는 우리의 식습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며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중심의 식단은 많은 큰 손들이 이제 자본에 연루되어 있다는 책의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식 중심의 식생활의 문제점을 보면은 과도한 육식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그 다음에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활동량은 훨씬 더 줄었지만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섭취는 늘어나면서 혈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이 오랜 시간이 누적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육식에 최적화된 존재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 잡식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인간은 식물성 음식에도 매우 적합한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치아 구조, 치매 성질, 그리고 긴 장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몸이 본래 곡물과 채소 중심 식단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아가 말해주는 식습관도 있습니다. 인간의 치아를 보면은 어금니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금니는 곡물과 식물을 갈아먹는 역할을 하고 앞니는 채소와 과일을 베어먹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송곳니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이 육식보다는 식물성 식사에 더 익숙한 구조라고 가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장의 건강의 핵심을 보면은 최근 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와 장내세균이 존재하며 우리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반대로 장 환경이 나빠지면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위험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육류와 장내 유해균의 관계입니다.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유해균이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부패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은 피로감,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류 위주의 식습관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습관으로 변화를 해야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육식과 발암물질의 생성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육류가 장내에서 부패 과정 속에서 여러 유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합니다. 특히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 독성 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 생성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채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성 물질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는 히스타민, 그 다음에 티라민, 그 다음에 니트로소아민 등이 언급됩니다. 이 물질들을 염증 반응이나 혈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과 고온조리 음식은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은 유전보다 식습관 영향이 큽니다.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식습관 변화에 따라 암 발생률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 대장암과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전도 중요하지만 매일 무엇을 먹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장수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장수촌 사람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과 채소, 콩류 중심의 자연식이 많고 과식은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하고 자연에 가까운 땅에서 자라는 식사를 실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인 거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도 인간과 동일하게 이런 대사질환들이 걸릴 가능성이 바로 이 인공적인 음식을 먹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들은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챕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이러한 음식들과 채소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인공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이러한 질환들을 충분히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주로 섭취해 줌으로써 우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제한하고 우리 질병들도 좀 더 예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연식으로서 조금씩 섭취를 늘려가면은 훨씬 건강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관 건강과 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면성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액 상태를 만들고 혈액이 혈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은 곧 건강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습관도 있는데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걷고 햇빛을 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습관이 더해지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줄이면 좋은 음식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가공육과 튀김류, 설탕 음료,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빈도를 줄이고 자연식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의 방향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현미밥, 나물, 채소, 된장국, 콩류 같은 정통적인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사를 가능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 건강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또한 부를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과 발 관리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몸 전체의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그다음에 생활을 유지하고 걷기와 발 마사지, 그다음에 건강한 습관을 이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생활 습관 하나가 모여서 미래의 몸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